어제 저희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후보자께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실 때 출판기념회 연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상임위하거나 이런 인청할 때 특정 의원을 지정하거나 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걸 또 올리셨더라고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아예 명명하셔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의료 관련 협회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봉투를 받았다.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장들이 책값을 5만 원만 냈을 리 없지 않은가라는 표현도 썼고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 원 또는 1.5억 원을 봉투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드신 게 단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업소 대표로부터 축의금 봉투 100만 원 받는 것,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문구가 또 들어갑니다. 받는 것이 방송됐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 주 의원님 안 해보셔서 그런데 대개 보면 상임위 관련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상임위 관련된 분들이 다 이해관계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그 이해를 조종하는 사람에 해당되죠. 만약에 특정 유관단체가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갖고 와서 하면 그게 이제 입법 로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이미 몇 차례 걸쳐서 해당되는 의원님들 몇 분 수사받으시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만 원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 이렇게 해서 올리면 누군가 있죠. 프로 고발러 한 분.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이 성함이 똑같으신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분 또 이제 고발하시겠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나올 때까지 그냥 하시는 거죠.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고 그것이 유튜브로 그냥 가짜 뉴스로 다시 재생산되게 하고 그걸 받아서 뉴스가 또 이렇게 뉴스로서 만들어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과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게. 최소한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부처 관련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를 설치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전환이 급하다. 그리고 어떻게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에너지 파트를 어디로 가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적응이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탄소는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재난과 관련한 부분은 결국 적응 파트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 때는 감축과 더불어서 적응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기후에너지부에 감축과 적응을 한꺼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아마 에너지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후에너지부로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장관으로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지명되셨지 않습니까? 김성환 의원님이 굉장히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이고 특별히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본인이 지명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저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가슴이 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잘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 준비되어진 그런 장관 후보자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한정혜 의원님은 또 직접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총리가 되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면 꼭 좀 별도로 말씀을 여쭈면서
하나하나 좀 반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조율의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상 권한 강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의 의결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왜냐하면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행정위원회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권한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정관리 파트하고 이행점검 파트를 통해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 파트는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각 부처의 기후 관련 예산과 연계해서 배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실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행점검을 통해서 각 부처가 그러면 기후정책 이행사항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권고사항을 국회로 보고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오히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권한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위상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 비서관,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이 아예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차장을 맡는 방식이시죠. 사무처장을 맡는 그 겸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조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총리실의 산하에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아주 신속하게 전체를 리뷰, 그러니까 재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집중적으로 단기에 모아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안 된다는 걸 정리해내고 차라리 활동 중단시켜야 될 분들은 중단시키고 새로 갈 것들을 새로 갈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녹색 성장,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저런 위원회들의 권한을 강화하지 하는 고민을 마침 해오고 있던 차에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 제가 했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은 법을 고치고 당인은 당의 내용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 한정혜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출판기념회와 관련돼서 관련된 단체가 혹시 이익에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이미 출판기념회가 법적으로 존치되는 상황에서 많이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서 걸러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판기념회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적 제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검사에게 수사를 권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통상 프로고발러가 문제 제기하고 또 그 전후 과정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있다가 그것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그러한 또는 현재에도 그런 편파수사 카르텔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이고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게 한쪽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등등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엄하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출판기념회가 미치는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여야가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네, 동의하시는 그렇게 것 같습니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네.